Dope my beat.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등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 심화된 형태, 즉 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폭력은 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걸까요? 오늘은 폭력이 왜 비도덕적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교과서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마음 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으이그 맞아도 싸다. 자,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맞아도 되는 기준은 어떤 것이고 맞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은 가로 세제를 진짜 싫어해요. 때가 쏙 빠진다는 이 세제는 쌤에게 굉장히 아픈 추억이거든요. 예전에 선생님 별명이 청소 마녀였어요. 그만큼 반 친구들에게 청소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랬던 건데 그때 항상 우리 반에 비치되어 있었던 이 세제가 친구를 괴롭히던 데 사용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친구를 괴롭혔었는데요. 이 세제를 그 친구의 신발 주머니나 가방에 담아놓기도 했었죠. 이걸 당했던 피해자 친구는 너무 기분 나빠했고 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에게 세제로 나쁜 짓을 했던 친구들은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었어요. 또 괴롭힘을 당해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장난을 많이 치고 피해자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도 장난을 많이 치고 일명 나대는 친구라서 이 정도 장난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는 식이었죠.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명을 괴롭히는 건 집단 폭력이고 엄연히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데도 말이죠. 대체 어떤 사람은 맞아도 되고 괴롭힘을 당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께서 폭행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오세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일방적인 갑질을 당했던 경비원 아저씨는 끝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라면 경비원 아저씨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경비원 아저씨를 고용하는 입장이면 경비원 아저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폭행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걸까요?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경비원 아저씨의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이 굉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력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주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연한 폭력은 아주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아도 싸다, 맞아도 좋다 라는 식으로 폭력을 옹호하는 이들의 가벼운 말이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되고 사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는 아주 작은 폭력을 용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입는 상처예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굉장히 유명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때 해당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였죠.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죠.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상처보다 더 오래도록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알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기타 후유증도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피해자뿐인가요? 가해자 자신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손실에 대해서 법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서면 사과라든지 봉사,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경제적인 어떤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서 죄책감이나 후회로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폭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피해자의 분노와 보복을 일으켜요. 2010년쯤에는 중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해당 가해자가 집단 따돌림을 오래도록 겪었었던 피해자였다고 해요. 둘째, 폭력은 사회 전체의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킵니다. 누구도 폭력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테니까요. 셋째, 폭력은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폭력을 되풀이합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앞에서 보았던 폭력의 문제점 말고도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폭력의 비도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죠. 폭력은 지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며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 아닌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당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받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들을 살펴보면 평등권, 폭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강자와 약자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강자는 약자를 차별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유권, 학대와 방임 및 착취,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주빈의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것을 보면 어떤 누군가가 다른 이를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빵 셔틀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노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정권, 고통이나 불행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안정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침해한 것이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이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말해요.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항상 정의라는 것이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정의라고 부르는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공권력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이런 물대포를 쏘는 광경을 예로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정의한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 지침을 제공하고는 하는데 폭력은 이런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의 날개 달기 함께 볼까요? 폭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앞서 보았듯이 폭력은 개인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폭력이 마치 도미노처럼 피해자의 주변 사람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위의 그림을 보고 폭력의 파장을 생각해서 폭력이 친구나 부모님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과제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폭력의 영향, 즉 폭력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를 클릭한 후 영상을 시청하고 오세요. 잘 보셨나요? 어떤 누군가가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듯 어떤 누군가도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뿐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웃이며 또 사랑하는 친구이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맞을 만한 사람이거나 맞을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셨던 고 최희성님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폭력에 대한 보복은 새로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렇죠, X입니다. 자, 폭력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킴으로 악순환이 되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죠. 자, 두 번째,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가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요구하긴 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X입니다. 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모두 질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서 죄책감이나 후회를 가지고 오래도록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은 서로를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목적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을 혹은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시간에는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과제를 잘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는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